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제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11월 20일 금요일 4시 3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매일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리뷰가 중점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나름대로 제 생각을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이라는 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한 분께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주식 채널을 운영하실 거라면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틀리셔도 본인의 관점을 확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 많은 주식 채널에 살아남으려면 우물쭈물 조심스러운 접근, 소심한 선그리기, 본인에게 확신을 되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제가 조금 저 정도면은 조금 나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편이지 않나요? 좀 예매한가요, 여러분들? 예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매하죠. 예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확실한 기준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리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혼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은 단순했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나름대로는 단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까요?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수렴 정도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리를 오늘 좀 할게요. 이번 주 종가도 마감이 되었고 종가도 상당히 괜찮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렴을 하고 있다. 뭐 여기를 보든 아니면 여기를 보든 아무튼 이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정도, 직각, 삼각 수렴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돌파된 이후에는 여기서는 신규 매수로서 가담을 할 수 있고, 이런 밑에 하단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손절을 이 저점을 걸거나 아니면은 이런 트렌드에 기반을 두고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거는 왜 그런지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어떤 앞에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서 주가가 수렴을 한다라고 했어요. 수렴 같은 경우는 단순해요. 한 번에 못 뚫기 때문에 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수렴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게 이제 이전의 매물대, 그러니까 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말을 했던 가격대가 있었죠. 여기 이런 저항 구간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들이 있었고, 현재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저항을 받고 강하게 빠졌던 구간들이 있었고, 최근에 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또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17만원대 초반 가격대는 이 종목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부여가 큰 가격대다. 나름대로 이 안에서 차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내로는 19만원 중반대 가격까지는 열어두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뚫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락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락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수렴에 대해서 그러면 모양을,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니까 한 최소한의 60분봉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 내가 만약에 밑에서 이런 데서 잡았다, 예를 들어서 대응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00%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적어도 한 30%는 익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주가가 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30%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좀 더 안전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이런 박스권이나 아니면 이전의 매물대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반등 추세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만약에 확보된 현금 가지고는 다른 데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30%가 되든 50%가 되든, 다만 지금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받는 게 핵심이죠. 이 근처에서는요.
이 근처에서는 매수를 안 받는 게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저항 구간이라고 이제 꼬리, 여기는 매수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사면 모를까, 이 돌파하고 나서 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안에서는 매수 관점을 안 보는 게 맞겠죠. 다만 내려오게 될 시에는 충분히 매수로서는 가담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은 왜냐면은 한번 이날 10월달 초, 10월달 그리고 최근에 11월달 거의 끝나기 전에 형성했던 저점, 그리고 최근에도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가격대다 보니까, 그리고 손절 가격도 상당히 낮은 구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래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일봉 관점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있어요. 5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도 이제 봤고, 선을 그리면서도 봤는데, 자, 선을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이때 봤죠. 자, 여기서 제가 매수 관점을 봤었죠. 이때 매수 관점을 봤었고요. 이때도 매수 관점을 봤었고, 이때도 매수 관점을 어느 선에 기반을 두고 매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제가 매수 관점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예매모호한 방송을 했었는데, 예전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알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왜 매수세가 유비되는지 알려드렸고요. 여기서도 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공이 되는지도 얘기했고, 여기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해서 매수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간 내 급등을 또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또 이 꼬리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로서 말을 했던 가격대가 이 꼬리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굳이 제가 매수를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밑에서 잡았다라고 홀딩이 맞는데, 굳이 신규로 이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매수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사버리면은 제가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매모호하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사실 거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172,500원대 2,000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사는 게, 눌림시에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사게 되면 결국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래도 있는 지지선이 여기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를 손절 166,000원대,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정도의 전략밖에 세울 수가 없죠. 166,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손절로서 이 거래에 마치겠다. 근데 만약에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키워보겠다라는 전략은 유효한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전략은 굉장히 많이, 제가 매일매일 다르죠.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틈틈이 매수 거래가 보인다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열어두고 있는지도 19만 원 중반대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요. 그래서 목표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매물대 기반에서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도 좋아요. 아직까지 지난주 음봉이 발생이 됐었죠. 지난주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 오늘 그 음봉을 다시 한번 감싸줬습니다. 지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거죠. 코스피는 상당히 좋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이 약간은 둔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이 만약에 그 17만원대 초반대 가격 뚫어내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큰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양봉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번 발생이 됐고요. 주봉상에서 2번 발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개의 양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양봉이 많다는 거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홀딩하는 게 맞겠죠. 홀딩하는 게 그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도 항상 생각을 하시되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이제 곧 있으면 월봉도 마감이 될 텐데 이제 다음 주가 다다음 주? 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주봉 마감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가 분석에 있어서 이제 기업적인 분석, 뭐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슈가 없었어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 생기겠죠. 예, 주가가 내리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이슈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